제가 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한방차인데요. 녹용과 동충하초가 섞여져 있는 한방차입니다. 이봉규TV 구독자님 특별 할인하는데 2+1 행사하는데요. 55년 전통의 종로 강남 한의원에서 특별 제작한 겁니다. 믿고 드세요. 건강합니다. 김민석 박사님 연결돼 있는데요. 그 푸틴이 프리고전 반란 때 모스크바 밖으로 400km를 도망을 갔다 피신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리고진이 이제 여러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푸틴의 식사까지 이제 케이터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더 잘 인정을 받아가지고.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 푸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 알겠습니까? 정보도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푸틴 주변에 누가 적인지, 누가 프리고진의 첩자인지, 누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고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장 같은데 500km 떨어진 곳에 일단 숨어놓고 미션을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프리고진이 이제 공격해 와서 모스크바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군대가 용병군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거 말고 정말 그 암살자들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아마 어디에 피신했는지도 공개가 안 됐을 겁니다. 예. 지금이나마 공개가 됐겠죠. 네네. 자기 위치도 동선도 알리지 않고 아주 멀리 아예 도망가 버린 거죠. 네. 그 정도로 프리고진의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참에 아마도 프리고진의 어떤 이 인맥이 닿는 사람들을 가려내 가지고 정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싹을 잘라내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할 수 있을까? 러시아 국민 여론에 따라서 프리고진에 상당히 우세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프리고진이 벨라루시에로 갔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모스크바 내부에서는 아마 내분이 꽤 있을 거라고 외신에서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모스크바 푸틴의 동향은 계속 좀 두고 봐야 하고 이번에 이제 바그너 용병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빠지면 그들은 굉장히 숙련된 훈련이 많이 되고 전투 경험이 있는 전사들인데 나머지 이제 러시아군은 사실은 훈련이 거의 안 된 병사들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 오합지졸인데.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전투력이 진짜 급격히 떨어지면 그것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네요. 네. 바흐무트에서 이제 최근에 전투가 많았는데 거기는 아마 러시아가 약간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남쪽에 있는 자포리자 주에 있는 멜리토폴로 가는 그 공격로에는 러시아가 밀릴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를 만약에 멜리토폴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령을 하면 바로 크림 반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크림 반도가 전략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 반도까지 회복하면 영토를 탈환하면 그때 가서 휴전 협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젤렌스키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진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또 커져가네요. 네, 연말까지 어쨌건 크림 반도를 목줄 쥐겠다. 이런 것 같아서 이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러시아로서는 크림 반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쟁 벌인 건데. 러시아의 뭡니까
그 생명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수단인 네. 흑해함대가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외에 러시아 부대 큰 게 한 10개쯤 있는데 네. 그걸 다 철수를 할 수는 없는 일이 되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푸틴은 버티면서 다시 뭐 총동용원령을 내려가지고 민간 업체를 군수 업체로 전환시켜서 네. 거기서 무기를 대대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생산해서 네. 전선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확전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프리고진이요 모스크바에서 목격이 됐다는데 잠깐 모스크바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프리고진의 그 전투 장비 이런 게 압수당했잖아요. 그리고 돈도 뭐 1억 불 이상 뭐 압수당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현금을 돌려받았다네요. 그러면 이게 아마도 협상 뭐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건가요? 용서해주고? 그렇다기보단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푸틴이 이제 이 프리고진을 이용해서 네. 기만책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이 모든 게 다 기만 작전으로 아, 그렇죠. 예. 나토나 미국이나 이를 속이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그건 확률이 좀 낮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리고진이 자꾸 악에 바치면 네. 결국은 또 푸틴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달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런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프리고진의 수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작전일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프리고진을 좀 안심시키면서 이제 1억 불 현금도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서부터 하나씩 쳐나가서 나중엔 프리고진도 잡는다. 예. 사실 프리고진 입장에서 1억 불은 돈도 아닐 거거든요. 적은 돈이죠. 왜냐면 그 많은 용병들 유지하는데 그렇죠. 1억 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는 아마 용병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 용병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러시아 정부가 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고진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악에 바치면 또 도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용병들을 해체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대줬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프리고진도 보니까 상당히 전략가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눈치를 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푸틴의 이런 기만 전술에 뭐 1억 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결국은 나는 목을 칠 거다 이러면은 프리고진도 무슨 또 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경과를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그 구소련 무너질 때도 보니까 순식간에 막 그 대제국이 무너지니까 이번도 푸틴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400km 도망갔다는 소리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훅 하는 사이에 프리고진하고 만약에 러시아의 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군하고 합친다든가 이런 모종의 그 CIA에서 뒤에서 또 뭔가 작전을 펼치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또 푸틴이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강하죠. 사실은 강하죠. 네. 웬만해서 휘어지기는 해도 부러지진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나 수반의 리스크가 적죠. 서로 뽀뽀하면 되니까.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그 리더의 리스크가 제일 크죠. 오너 리스크가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거기가 없어지면 완전 체제가 바뀌고 굉장히 경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쫙 대나무 쪼개지듯이 쪼개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진핑이가 그리고 저 푸틴한테 푸틴 면제나 해놓고 핵 쓰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했대요. 그렇게 또 푸틴은 발끈하고 그랬대는데 핵을 쓰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제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핵 쓰는 거는 결사반대하니까 이거 도와주지 않겠다는 신호도 되니까 그렇죠. 푸틴이 좀 코너에 몰릴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도 핵 있네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이 시진핑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은 세계 평화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네. 핵을 쓰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시진핑 너가 푸틴과 대화가 되니 그 이야기를 좀 해라. 이렇게 정식 요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제재 이런 것도 쌀쌀하게. 그건 또 뭐 차후 이야기겠지만 그렇지.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원칙적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이었습니다. 항공청 그 출범, 박차를 좀 가하게 국민총화를 좀 모아야 되겠네요. 네, 우주항공청 좀 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꿰뚫고 있다니까 또 이건 뭐 우리나라 국력에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예. 젊은이, 우리 청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 여기 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석 박사,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푸틴이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꺾인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프리고진을 잡고 반란 세력을 다 초토화시키고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독재 국가 특성상 이게 시진핑도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나섰고 CIA가 모종의 작업이 들어가고 내부도 동요한다는 걸 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죠. 이 국제 정치라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동맹 굳건히하고 한미일 안보동맹 굳건히해서 딴 오판이 없도록, 김정은이 오판 없고 푸틴이나 시진핑이 오판 없도록 우리가 우리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땐 국민총화가 필요하죠. 네, 마치겠습니다.